여러분 오실 때 너무나 화창한 날씨였죠.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산으로 꽃이나 숲으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자기 연찬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축왕비로 자신들께 박수!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김광수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참 행복한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잘 아시나요? 야, 너무 한번 인사를 좀 나누죠. 예, 반갑습니다. 분위기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노래 한 곡을 듣고 우리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에 꿈도 마지 손에 없는 내 곳을 찾아 나지나 뒷볼 새 없이 이제 와서 생각하는 노래를 좀 돈을 살 수 없는 인생의 꿈하다 지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네, 어떻습니까?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해탐이 지나가는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서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임이 됐으니까 이제 넌센스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벚꽃을 꼬집은 개수를 몇 개일까요? 5개? 4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 6개는 아랫개까지 남개입니다. 자, 이 장표를 보고 사자성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뭘까요? 사자성어. 넌센스 퀴즈인데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빙고. 예, 전화기구. 예, 박수 주십시오. 전화기구입니다. 제가 이 장표를 사용하는 것은요, 관련한 데서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이 장표라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숱한 우여곡절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즐거웠던 거, 고민했던 거, 그 고난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내온 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하는 이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날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 마음에서 이 장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행복. 행복은 뭘까요? 행복.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주관적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오래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고대에서 이해하는 학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인간은, 사람은 궁극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족들을 위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나스의 가드라는 분은요, 이 행복을 하늘이 바란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분도 손에 닿는 꽃을 갖다가 꽃담을 만든 것처럼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미셀라는 미국의 극작가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행복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 책임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비올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예인 중에 홍진경이 물으십니다. 행복이 뭐냐고 물으니까 홍진경이는요, 자놓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갖다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행복은 내가 부족함이 없이 내 마음이 피곤한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것에 태어나고요, 감사가 자라고, 사람이 완성시킨다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행복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선생님 행복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행복이라는 것은요, 부족한 것에 좋습니다. 예,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것들이 뭘까? 필요한 일은 6가지가 있죠. 건강이나 일이나 돈이라든가 또 여가에도 우리가 행복이 필요한 필수 조건이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요, 대통령인들 여기 계신 누구든 간에 빈부이천이라든가 아무 그 지위고하가 나이가 관계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예, 돈 문제인 빈곤. 그 돈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 문제. 예, 병고. 돈 있고 건강하면 뭐 하나요? 또 내가 역할이 있어야 되죠. 무이고. 예, 내 혼자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독불량도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고독. 이 4가지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선생님들이 노후준비지원법을 아시나요? 노후준비지원법을요, 제가 2018년도 국민형 공무원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서 숱한 분들을 만났을 때도 잘 모르더라고요. 노후준비지원법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한국민이 노후에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2015년 12월 23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4가지 고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가 노후가 직결되기 때문에, 먼저 빈곤 문제는 재무설계, 병고 문제는 건강설계, 무유고 문제는 여가설계, 고독고는 대인관계설계. 이 4가지의 영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노후가 잘 준비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가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게 숫자가 뭘 나타낼까요? 우리나라 여자의 평수명입니다. 85.7세. 남자는 79.7세. 평균은 우리가 82.7세잖아요. 굉장히 우리 장수국가입니다. 이 숫자는 뭘 나타낼까요? 8만 시간. 우리가 60세에서 퇴직을 하고 80세까지 산다면 우리가 몇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 여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산은 어떻게 8만 시간이 나오느냐.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20년 살면 8만 시간이 나옵니다. 이걸 현역을 따지면요, 43년 동안의 현역을 생활한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2020년도 우리나라 최대 사망 연령이 몇 살인 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90입니다. 앞으로 100세가 얼마인지 알죠? 남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00세까지 산다면 우리가 몇 시간 정도 여가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16만 시간입니다. 이 16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를 키우는데 우리가 아까 한 것은 10,000시간입니다. 16명의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의 생활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어보면 생각보다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야? 결과를 좀 드릴 테니까
이게 실전한테 나는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고약도 저주고 막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마트폰 하는데 4년 2개월을 한다는데 자기만의 시간은 7년 2개월인데 정작 가족과 하는 시간은 9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과 하는 추억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가라는 거죠. 여가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가. 우리가 가정도, 죽은 가정은 저격입니다. 그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데서부터 구속하는 것이 없이 책임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여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가에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있고요, 또 자기개발이고 자원봉사,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가의 영역에서는요, 우리 혼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단체로 또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행위 있고 그 또한 신체적인 행위, 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국가여가활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할 때 TV 시청입니다. 67.3%. 2019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게 조금 나은 것은 이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나와요. 이제 그 산책과 걷기가 전에는 하위에서 이제 2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여가에 대한 놀이 문화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설계를 하시라는 거죠. 20대, 30대 생애 우리가 여가에 보면은 20, 30대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 취미대로 자기 살지 않습니까? 30대, 50대 애들은 가족들을 위하고 자기 건강을 위한 그런 시간일 겁니다. 60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퇴직을 하셔서 좀 여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극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생애에 대한 여가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현재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가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체크하는 그런 검사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한 시간 활동이라기보다 12가지 나의 여가 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까지 매우 그렇다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합계를 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2점 이하가 되면 여러분 여가의 설계라든가 여가가 영 준비가 안 됐습니다. 49점 이하면 어느 정도 설계는 되는데 실행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50점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가에 대한 실행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가를 할 때에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기 여유 뭔가를 장기 여유를 제거할 때 여가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없다든가 아니면 영어 전파하니까 파트너 함께할 사람이 없다든가 그 하고자 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것을 제거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버킷리스트 이야기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우리가 버킷리스트 후회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나 돈이나 아무 한계가 조건이 없이 나 하고 싶은 걸 해서 하나하나 키워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연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갤럽에서 13세 이상 1,700명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3번 된 적이 있는데요. 2019년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취미활동 시장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등산입니다. 그것도 11%예요. 그 다음에 오르가마 감사가 헬스는 7%습니다. 전체해봐야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이 문화가 우리가 즐기는 여가 문화가 참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들이 있죠. 우리 공원에 나가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장기가 바둑도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공원에서 잡담을 하든가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특이한 사진인데, 야구를 한 노인네들이 야구하는 그런 사진인데, 2012년도 국민연공단에서 8만 시간에 대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사진하고 에세이인데, 그 대상을 가진 사진이죠.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취미생활을, 자기가 취미생활은 자기가 재능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자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이 취미가 내가 오히려 직업이 되는, 즐길 수 있는 경제 활동까지 노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5번째,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음을 잊지 마라. 네, 시간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나머지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받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많잖아요. 80세 넘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빵 굽는 게 좋아서 제빵사가 길이 되면서 제빵사로서 그 나이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상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손글씨 쓰는 것과 자기의 그림을 그리면서 경제 활동을 하며 취미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우리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개발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준비를 하되,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것을 하니까 학습처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 자기 연차를 하는 그런 기회를 평생, 이건 평생 학습이라고 그러죠. 평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83시에 2013년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졸업하면서 학사학위 받은 사람인데요. 83세도 이렇게 정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좀 잘 팔린다고 그랬죠. 문화해설사요. 이것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진주시 성이나 진주시에도 문화해설사들이 있는데요. 15일 동안에 근무를 하고 남은 15일 자기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가지면서 자기 어떤 용돈,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러한 취미 활동이 취업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숲해설가요. 요사이 숲해설에는 굉장히 건강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 할머니 잘 아시죠? 이 유명한 송경열 씨 이야기 할머니 건인데요. 한국국가진흥원에서 이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손녀나 손자 같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의 다정한 것을 보인 보람이 있는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인데요. 글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바다를 봉사를 하는 섬기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원봉사 분야는 다양합니다. 복지관에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전문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자원봉사 영역은 넓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의 영역이 넓은데 이 영역 중에서 우리가 아동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환자들에게 맞는 그런 맞춤의 자원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우리가 참 아름답게 늙었다고 그러나요? 웰에이징 하신 분인데 이 사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예, 이 사진은 다 아시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예, 노마의 휴일로 인해서 아카데미 최고 주인상까지 받았죠. 주인상까지 받아보는데 이분이 왜 존경을 받느냐? 자기가 악으로 투병하는 중에서도요, 남미 아프리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결국 유네스코 친선 대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결국 돌아가시고 6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말로가 그렇게 존경받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분 그래도 지금까지 자원봉사로서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효과요. 우리 헬퍼사이라는 얘기 들어보시나요? 혹시 헬퍼사이 아시나요? 오늘 교육 오셔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단분하고 차별이 되는 겁니다. 헬퍼사이. 우리가 몸에 남을 돕다 보면, 남을 돕게 되면 우리의 몸은 신체적으로 정서적 포만감을 가진답니다. 그럼 우리 몸에는 몇 주 동안에 긍정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압을 낮추고요.
엔도르핀을 3배나 증가시킨다. 그것이 우리가 헬프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거는 테레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봉사에 대결되는 테레사 노벨평상까지 받으시고요. 이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걸 남을 돕는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면역력을 올린다. 면역력을 굉장히 높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테레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너무 부담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부터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꼭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혼자만 즐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다 하면 좋습니다만 하지 않으면 가족의 이해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활동을 할 때 우리 나눔이 실질될 수 있으라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한 65세까지 퇴직이 넘어가겠죠. 넘어갔더라도 100세가 되면 적어도 30년, 35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써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그 시간이 멋진 시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여가 활동 내지 나눔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은퇴를 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주역이 되어서 평생 현역으로서 평생 현직으로서의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후반전 인생 이막이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히 함께 하시는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